유동인구가 하루에 10명이에요. 월 매출 2천을 팔았단 말이에요. 뭐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2억까지 올리셨다고. 네, 2억 800만 원까지로 해주세요. 2억 800만 원. 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욕을 먹거든요. 왜냐면 제 채널에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뭐 기라성 같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유도인구 0명분이 나오셨어요. 유도인구 0명이 산꼭대기에서 네. 2억 뭐 얼마를 파셔가지고 제가 또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아, 제가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는 네. 로드샵이잖아요. 거기는 산에 있었던 캠핑 바비큐장이었고. 근데 유도인구 하루에 10명인데 월 2천 팔아도 뭐 나쁘지 않은데 했는데 이걸 2억까지 올린 게 SOV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게 진짜 사실 궁금합니다. 제 구독자분들이 대표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잠깐 소개하고. 네, 반갑습니다. 지금 직영점 7+1개 운영하고 있는 하나 좀 있으면 오픈입니다. 그 육풍 3개, 창신관 3개, 백산하루, 그리고 곧 샤브밀이라는 샤브샤브집 브랜드 오픈하는 양승일이라고 합니다. 점포를 많이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오게 됐고요. 영상 쭉 잘 보시면 도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유동인구 하루에 10명인데 월 2천에서 2억 찍은 가게는 어떤 브랜드예요? 방금 말씀하신 브랜드 중에서? 창신관 첫 번째 매장입니다. 아, 그럼 동탄에 있는 그 매장 말씀하신 거구나.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거 욕을 먹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유도인구가 실제로 10명이에요? 네, 공사할 때는 네. 더 적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루 종일 있어보면 그 앞쪽 건물도 그때 공사할 때 완전 다 공실이었고 차들도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나가는 곳이어서 그러면 진짜 안 좋은 입지는 많네요. 흘러가는 자리가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네, 큰 건물에 이제 뒤편에 위치해가지고 어디서 보이지도 않고 그런 매장이었는데 원래 2천 얼마 정도 팔던 매장을 이제 인수를 해서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이제 2억 800만 원까지 팔게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떼보니까 8억 정도, 17억 8천 정도. 장난 아니네요. 저는 그냥 피크로 빵 찍고 내려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닌 거네. 2천에서 억 단위로 올라가서 계속 억으로 파신 거네요. 네, 한 1억 5천 정도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SOV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SOV가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그 쉐어 오브 보이스라고 이제 네네. 미디어 노출 점유율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네이버라고 하면 이제 CPC 광고가 돌아가는 파워링크랑 스마트 플레이스가 네이버가 위쪽에 노출을 시켜주고요. 하단에 이제 다른 것들이 쭉 나오는데 불카지뉴라고 해서 불카지뉴. 네, 블로그, 카페, 지식인 뉴스 이렇게 해서 아, 블로그, 카페, 불카지뉴. 여러분 이거 일단 외워두세요. 불카지뉴. 예. 모든 탭에 이제 점유를 좀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동탄 맛집이라고 검색을 하면 당연히 플레이스 상위 노출 시켜놓고 파워링크도 당연히 세팅해놓고 이제 블로그랑 카페 합쳐서 뷰탭이라고 이제 합쳐져 있지만 저희 매장이 안 나온다 아니면 한 개 뭐 이렇게 노출돼 있다 하면 그 당시에는 막 5개, 6개까지 밀어 넣었습니다. 좋은 게 이제 당연히 첫 번째는 저희 노출량이 늘어나는 거고 두 번째는 남의 게 안 뜨게 됩니다. 거기가 이제 반송동이라고도 부르고 근처에 센트럴파크가 있는데 그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도 결국 연관 검색어가 창신관으로 갔어요. 왜냐면 제가 모든 그 탭을 다 도배를 해놔서 손님들이 이제 타고 가면 결국 글로 갈 수밖에 없는, 여기 해도 창신관 나오고 여기 들어가도 또 나오고 계속 그런 상태로 이제 만들었었죠. 식당 하시는 분들이 파워링크는 식당에서 크게 효율이 없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때는 파워링크가 효율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측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게 많이 뜰수록 남의 게 안 뜬다. 도저히 들어올 자리를 내주지 않는 거지. 이게 효율이 나오건 안 나오건 모르겠고 상관없다. 남의 거 안 나오게 그냥. 불카지뉴 요즘도 통하나요? SOV라고 표현을 한 게 상위 노출이라고 부르는 것들보단 당연히 효율이 좀 떨어지는데 이건 노출에 관련된 측면이고 어떤 손님분들이 저희 매장에 관심을 가져서 검색을 했을 때 다른 매체까지 검색에 같이 잡힌다거나 아니면 뭐 동탄 맛집을 검색했는데 뉴스나 지식인까지 걸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전환율 측면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유효한 방법이기도 하네요, 그죠? 그러면 2천에서 2억까지 갈 때까지 어느 정도가 걸린 거예요? 2억 넘었을 때는 엔데믹이 조금 도와줬었고 아, 오히려? 네, 그때 한번 쏴줬잖아요, 고깃집들 아. 매출. 근데 그 상태가 아닐 때도 1억 한 7, 8천 정도 이렇게. 거리두기 약간 풀릴 때 사람들이 엄청 외식을 많이 했을 때 그때 말씀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때 한번 올라가고 그리고 중간중간이나 이제 그 다음에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면 1억
8, 9천 이 정도에서 계속 놀았습니다. 확실히 SOV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네요, 이거는. 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이제 노출 측면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나 타겟 설정은 이제 세부적으로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재방문 이끌어 내셨으니까 그게 꾸준히 유지되지. 계속 신규 손님으로 1억 5천, 2억을 계속 찍은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체험단에 대해서는 워낙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가이드를 쓸 때 어디까지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키워드를 쓰면서 안에 들어가는 시나리오가 좀 일치가 되게끔 유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키워드에 동탄 삼겹살집 상신관에서 데이트했어요면 저희가 가이드 양이 뭐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된다고 치면 데이트랑 관련 없는 건 좀 빼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써주실 수 있잖아요. 가이드를 이렇게 안 주시던 분들이 가이드를 줘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가이드를 주다 보면 블로그 분들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거기에서 아 이거 어떡하죠?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대처하시는 편이세요? 돈을 조금 더 쓰시면 어떻게든 합니다. 저기 그만큼의 값어치를 한다. 네, 한 5천 원, 만 원 더 드시라고 하면 이제 잘 하십니다. 역시 해답은 여러분 돈이 어쨌든 중요하긴 한데 그만큼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환율 때문에 그렇죠. 내가 실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음식을 주는 거니까 뭐 따지고 보면 한 3,000원, 4,000원 더 주는 거니까 그죠? 진리이긴 한데 이 가이드 주는 것 자체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것들도 그러면 장사하는 건물주다 강의하실 때 다 알려주시는 건가요? 네, 말씀드려야죠. 거기 열심히 뭐 하겠습니다. 커리큘럼 안에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긴 한데 네. 아마 그런 내용도 강의에 포함을 시켜주시면 아, 네, 그럼 잘 넣겠습니다. 체험단의 효율을 올릴 때 네. 실제로 다점포를 운영하면서 연매출 100억을 내고 있는 사람의 가이드 같은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거니까 블로그 한 명 한 명 상대한다는 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 이거를 얼마를 주면서 써달라고 해야 되지? 이 사람은 지수가 뭐 내가 보니까 이런데 뭐 음식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한테 부탁하는 게 맞나? 엄청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참 백사나로 창업하셨잖아요. 네. 프랜차이즈화 하시기 위해서 어쨌든 생겨난 브랜드로 저는 알고 있는데 창업 과정을 PDF로 다 써놓으셨다고. 네, 맞습니다. 정리 한번 해놨습니다. 장사관점 전자책 PDF랑 백산화로 오픈할 때 써놓았던 그 내용도 다 PDF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주시면 예비 창업자분한테도 도움이 되는데 이미 창업하신 분들도 딱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했네 나는 이런 것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네 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네, 제가 생각하는 그 메커니즘이 다 들어가 있어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자료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써놓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월 2천 가게가 2억이 됐다고 하는 거는 남의 이야기 같고 내 이야기 같지는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실제로 관여한 사례 중에 아주 소폭이라도 어떤 방법을 했을 때 매출이 올 수밖에 없다. 요즘 방식으로 이런 게 있을까요? 좀? 제가 최근에 많이 썼던 방법인데 네. 컨텐츠를 만들 때 그 시의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3월 같은 경우는 3월 3일에 제가 삼겹살집이 많다 보니까 3,300원씩 다 빼드렸습니다. 그 한 주. 3월 3일 그 한 주 그게 쿠폰 발행률이 되게 높았고요. 어디서 발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발행했습니다. 발행 플랫폼이 네이버였고 4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뚱땅뚱땅 해서 벚꽃 다이버를 만들어가지고 벚꽃 하이볼 네, 네이버 예약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그 벚꽃 하이볼이 나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9월달 10월달 다 계획돼 있으세요? 지금 계속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7월, 8월까지는 이제 어떻게 해놨냐면 비 오는 날 냉면 무료로 드리겠다고 비 오는 날 나가서 밥 먹기 힘드니까 나와주시면 냉면 드리는 효과가 거죠. 있던가요? 여름에 냉면 찾으시는 분들이 워낙 있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시의성이 좀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네요. 쿠폰을 발행하더라도 그냥 공짜로 주거나 깎아주는 게 아니고 시의성을 생각한 쿠폰을 발행하면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다운받고 사용도 하러 많이 온다. 또 더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너무 재밌는데요? 구로 디지털 단지 매장 운영할 때인데 그때 이제 제가 하필 매장 오픈할 때 코로나가 구로에서 이제 같이 터지는 바람에 하필 구로에서 터져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안 좋은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이제 경상북도 김천에서 왔는데 미나리 삼겹살 예전부터 많이 먹었는데 그게 이제 서울에 잘 안 올라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의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상도에서 왔다는 스토리 얹고 미나리를 막 찾아보니까 면역력에 너무 좋다고 돼 있는 걸 발견을 하고 면역력에 관련된 배너랑 포스터를 다 제작을 해서 매장에 두르고 이제 그걸 이제 세팅을 해서 오픈을 했죠. 오픈하자마자 3달 만에 1억 5천 이렇게 팔았습니다. 3달 만에? 네. 코로나 기간인데? 네.
와. 그럼 그게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 당시에는 근데 4인까지는 됐을 때가 1억 5천이었고 네. 2인에 9시로 잘랐을 때도 맞아요. 8천, 9천까지. 그럼 그게 엄청나게 효과를 많이 본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였네요. 네, 그때 제가 이거를 밀었던 게 그 수도권 분들 제외하고 네. 경상도 분들이 많았어요. 구로 상권에. 아, 그걸 또 파악을 해보신 거예요? 동네 계속 돌아다녀 보고 사장님들한테 모르는 척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경상도 분들이 많다고 해서 그때 이제 타겟이랑 시의성이 둘 다 맞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아주 정확하게 반응을 해주시는 게 여기 사장님 누구냐고 이제 이렇게 되는. 제가 대표님하고 지금 인터뷰를 2부째 지금 찍고 있는데 가끔가다 대화할 때 뭐 또 커리큘럼 짤 때 느끼는 게 진짜 약간 통찰이 있다, 약간 해안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크고 넓게 보고 좀 깊게 보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장사보다는 약간 사업가의 어떤 그런 면목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굉장히 행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그리고 앞으로 대표님 강의 들으실 분들한테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이 들으시면 좋은지 좀 소개 짧게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가게 8개 운영하면서 업력이 지금 7년 차로 접어들었는데 저도 이제 불경기를 맡고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연구를 하지 않는 건 아니고 결국은 조금 더 본질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가 이제 제 결론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더해서 그런 이야기까지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사실 그 마케팅 회사도 뭐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외식업 마케팅 쪽에서는 대표님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막 이렇게 막 퍼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약간 숨은 제야의 고수처럼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제 채널에 나오셨기 때문에 다 이제 오픈이 돼버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진짜 오늘 인터뷰 너무 좀 소름 많이 돋았거든요. 1부 못 보신 분들도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1부도 꼭 보시고 2부도 보시면은 장사하실 때 아마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